자,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라이멀 문제를 푸는 대신에 이 라그랑지의 듀얼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미니맥스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크 듀얼리티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자, 미니맥스 이니퀄리티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갖는 임의의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맥시미는 항상 미니맥스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니퀄리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임의의 함수 어떤 p가 있을 때 먼저 x에 대한 최소값들을 y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한 거, 이게 이제 맥시민에 해당이 되죠. 얘가 y에 대해서 맥시멈 값들을 x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한 것, 그러니까 미니맥스가 될 겁니다.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니맥스 이니퀄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XY 플레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XY 플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Z축상으로 그 높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좌변부터 한번 살펴보죠. 좌변의 이 부분, 이 p라고 하는 함수의 최소값인데 y값에 관계없이 x에 대한 최소값들만 한번 이 선에서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자, 어떤 주어진 y에 대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가장 함수값이 작은 지점, 그거를 우리가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min bxy, 자,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y1, 여기 y2에 대해서 또 쭉 이 x들을 살펴봤더니 함수값이 가장 작은 지점을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고 여기에서는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개의 빨간색 x 표시 중에서 가장 함수값이 큰 y, 그게 바로 좌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y에 대해서 가장 최대값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이 최대값을 찾냐면 x, y. 자,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최대값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4개의 x 표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우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변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예를 들면 x가 여기 있다고 해보죠. 이 지점에서 바라보는 이 y들 중에 가장 함수값이 큰 그런 지점, 바로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바로 x, y, v, x,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와서는 여기, 여기,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을 주는 그런 지점, 그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이니퀄리티가 이제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요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은 주어져 있는 이 동그라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지점을 좌변에 해당되는 그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4개의 x 표시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축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이 이니퀄리티가 얘기하는 건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항상 높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반대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성립될 수 없다는 걸 통해서 이제 항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초록색 지점이 주황색 지점보다 높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점, 이 지점은 지금 이 초록색 위치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x라는 표시는 요 주어진 y에 대해서 가장 작은 함수값을 주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가 낮은 지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보다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이 이 지점보다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파란색 지점은 주황색 지점보다 더 작아야 돼요. 더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라인 선상을 통해서 이 주황색 지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위치에서 이 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위치 중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지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주황색보다 높이가 더 낮아야 돼요. 이 두 개를 조합을 해보면 이 초록색 지점이 이 주황색 지점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에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록색 지점은 항상 주황색 지점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런 미니맥스 이니퀄리티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어떤 산이 있는데 한 친구는 동쪽 방향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탐색하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한쪽 친구는 이제 북쪽 방향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탐색하면서 이동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각각 이동한 경로 중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친구가 찾은 가장 높은 지점은 북쪽으로 이동한 친구가 찾은 가장 낮은 지점보다 항상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높이가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대가 성립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등호 관계가 성립되는 거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통해서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위크 듀얼리티입니다. 이 위크 듀얼리티라는 건 뭐냐면 프라이멀 문제에서의 오브젝티브 밸류가 듀얼 문제에서의 그 오브젝티브 밸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프라이멀 문제에서의 이 미니멈 값, 그리고 듀얼 문제에서의 이 맥시멈 값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 프라이멀 문제에서의 미니멈 값이 듀얼 문제에서의 맥시멈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위크 듀얼리티라고 합니다. 반대로 위크하니까 스트롱도 있겠죠. 스트롱 듀얼리티는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이 문제는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그 두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라그랑지안 듀얼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했었죠. 그때 이 라그랑지안 값은 이 JX, 그러니까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한 그 프라이멀 문제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얘는 로어 바운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살펴보면 지금 우리 J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만약에 이 X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한다. 그러면 그때 JX는 f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x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한대 값을 가지는 그러한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이 라그랑지안 펑션을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x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한다. 그러면 모든 gi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람다 i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 라그랑지안을 람다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해주면 그러면 그때 모든 람다 i 값들은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값은 이제 jx와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아서 jx가 무한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주어져 있는 제약 조건들 중에서 몇 개는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람다에 대해서 이 라그랑지안을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아서 양수가 되는 요 컨스트레인트에 곱해지는 람다 i 값을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때 jx와 함수값이 같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라그랑지안은 jx에 대한 로어 바운드인데 얘를 람다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그 맥시멈 값을 취해주면 그게 jx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되는 경우에는 그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람다 값을 0으로 만들면 jx와 같아지겠죠. 그리고 그래야 이 라그랑지안 값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컨스트레인트에 해당되는 람다 값을 무한대로 키워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라그랑지안 이 값을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역시 그게 jx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리지널 문제, 인디케이터 펑션이 도입된 이 오리지널 문제 jx가 결국 라그랑지안을 람다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것, 이 맥시멈들이 j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원래 문제가 jx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문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곧 jx이기 때문이죠. 자,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미니맥스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이 원래 문제의 함수값, 그것은 이 맥시멈과 미니멈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좌변이 미니맥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변이 맥시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우변을 살펴보면 라그랑지안을 x에 대해서 일단 미니멈 값을 취하고요. 그리고 얘를 이 미니멈들 중에서 람다에 대한 맥시멈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오리지널 문제에서의 그 오젝티브 밸류, 이 프라이멀 밸류가 되겠죠.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이 위크 듀얼리티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우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이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에서의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을 먼저 x에 대해서 미니멈 값들을 취하고 그걸 람다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오리지널 프라이멀 문제를 이렇게 원래는 풀어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요거를 풀자는 거예요. 자, 물론 원래 문제의 최적해를 찾지 못하고 그런 근사해만 찾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프라이멀 문제가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듀얼 문제로 접근을 해서 어쨌든 그런 근사해를 찾아주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는 문제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이 프라이멀 문제를 푸는 것과 듀얼 문제를 푸는 것은 항상 동일한 그런 최적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래 문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복잡한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듀얼 문제는 그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죠. 얘는 람다 i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도 우리가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솔루션을 구하는 게 되게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아우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람다 아이드에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라그랑지안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우리 앞서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자, 얘를 람다에 대해서 맥시멈 값을 찾는 건 아주 쉬워요. 왜냐면 람다에 대해서 그냥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통해서 듀얼 문제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최적해를 구하는 게 용이한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함수, 목적 함수 f죠. 그리고 제약 조건들을 설명하는 이 함수 g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을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라그랑지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게 0이 되는 지점을 찾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람다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에서 이 컨스트레인트들이 이제 이니퀄리티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뭐 GI가 자, 이러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다뤄왔었는데 이게 사실 이니퀄리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네럴한 폼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G2X가 뭐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우변이 0이고 우변이 저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러한 형태로 다 정리를 하고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식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은 HJX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두 개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HJ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HJ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 주는 건 결국 이퀄리티 0인 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HJ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HJX는 역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이니퀄리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곱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I HJX 더하기 람다 I 플러스 1 HJX.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람다 I 마이너스 람다 I 플러스 1 그리고 HJX. 자, 이러한 형태로 오브젝티브 펑션에 더해지게 되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다룰 때 여기에 대응되는 람다 i들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결국 요게 성립을 하려면 요 과정이 성립을 하려면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람다 i랑 람다 i 플러스 1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여기에 곱해졌죠. 그러면 둘 다 양수인데 어떤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양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앞에 곱해져 있는 람다 i 마이너스 람다 i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을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형태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다룰 때는 여기에 곱해져 있는 예를 들면 여기 람다 j라고 하는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곱하고 원래 이니퀄리티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필요한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곱해지는 람다 j들은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필요 없이 그냥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다라고 세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때 곱해지는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제약 조건만 우리가 생략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컨스트레인트들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올려서
그죠?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근사이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옵티마이즈 한다는 게 이 프라이멀 문제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시고 이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